모든 길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더 멀리 갈수록 길은 더 험난해지고 예측을 벗어나지만 그 순간들은 더 오래 기억되고 더 많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들을 발견하기 위해선 최적의 머신이 필요합니다. 강력함과 견고함을 갖춘 탁월한 머신, 올류 소렌토를 소개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또 하나의 SUV가 아니라 세계 최초의 스토리텔링 머신입니다. 사랑과 감사의 계절,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뉴욕의 지하철역에서 아시아계 남성이 등을 떠밀려 선로로 추락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아시안 권익 옹호단체들이 오늘 아시안 학생들을 증오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LA 통합교육부 측에 방안 모색을 촉구했습니다. 타운내 커뮤니티 클리닉인 MCCN이 다음 달부터 12세부터 17세 사이 한인 학생들의 화이저 백신 접종을 시작합니다.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미 전역에서 가장 비싼 개솔린 가격 부담을 지고 있는 가운데 7월부터 주정부가 부과하는 개솔린세가 또다시 오르게 돼 경제적 부담 가중에 대한 비판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자연적으로 발생했다는 확신이 없다고 말한 것을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뉴욕시가 가을 학기부터 모든 공립학교에서 원격 수업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9월부터 전원 등교해서 수업을 들어야 합니다. 연방정부가 일본 여행 경보를 4단계까지 올려 2개월 앞으로 다가온 도쿄올림픽에 또 하나의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이 경제 회복의 주된 원동력이 되고 있다는 통념이 현재로서는 틀린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내 경제 정상화가 점점 속도를 내는 가운데 항공 여행객이 코로나19 사태 이전의 90%를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약사 화이자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의 부스터샷에 대한 임상 시험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영화 007 시리즈 제작사로 유명한 MGM 인수를 눈앞에 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 증시는 기술주들이 크게 오르면서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LA 지역 내일 대체로 구름 끼겠습니다. LA 지역의 내일 낮 최고 82도, 밤 최저 기온 60도입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 항공 제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희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균호입니다. 2021년 5월 24일 월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입니다. 일부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욕의 지하철역에서 아시아계 남성이 등을 떠밀려 선로로 추락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WABC 방송에 따르면 오늘 뉴욕 퀸즈에 위치한 21번가 퀸즈 브릿지역에서 이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는 35살의 아시아계 남성으로 오늘 오전 7시 45분경 역 플랫폼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던 중 등 뒤에서 다가온 사람에게 떠밀려 선로로 떨어졌습니다. 피해자는 추락 과정에서 이마가 찢어졌지만 차량에 치이진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주변에 있던 다른 지하철 이용객들의 도움으로 플랫폼 위로 다시 올라왔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용의자는 현장에서 도망쳤습니다. 뉴욕 경찰은 이번 사건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이후 급증한 아시아계를 향한 증오범죄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증오범죄 태스크포스에 수사를 맡겼습니다. 용의자는 피해자의 등을 밀기 전 무엇인가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용의자는 20에서 30대의 남성으로 검은색 후드티와 검은색 마스크 차림이었습니다. 뉴욕 경찰은 용의자의 인종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최근 급증하는 지하철 역 내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차량과 역사에 경찰관을 추가로 250명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하철에 배치되는 경찰 규모는 총 3,250명으로 늘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충돌 사태의 여파 속에 미국에서 유대인에 대한 공격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부터 미 전역에서 유대인을 겨냥한 폭력 등의 사건이 최소 26건 보고됐습니다. 물리적 폭행은 물론 국가 건설을 주장하는 유대인들을 나치라고 부르며 위협하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일례로 조지프 보겐이라는 이름의 29세 유대인 남성은 지난주 뉴욕에서 유대인 남성들이 착용하는 작고 검은 모자를 쓰고 이스라엘 지지 집회에 가는 길에 집단 구타를 당했습니다. 경찰은 한 명을
체포해 증오범죄를 포함한 혐의로 기소했으며 폭행에 가담한 다른 이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악화하자 조 바이든 대통령도 공개 규탄에 나섰고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도 우리는 어떤 종류의 증오에도 단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인들을 비롯한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미 전역에서 가장 비싼 가솔린 가격 부담을 지고 있는 가운데 오는 7월부터 주정부가 부과하는 가솔린세가 또다시 오르게 돼 운전자들의 경제적 부담 가중에 대한 비판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4월 주의회를 통과한 가스세 인상법 SB1으로 인해 오는 7월에도 가스세가 추가로 인상될 예정인 상황에서 주민들이 높은 가스세 부담으로 인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가스세는 SB1 법에 따라 지난 2017년 11월 갤런당 12센트 인상된 이후 2019년 갤런당 5.6센트, 지난해 갤런당 3.2센트 또 올라 현재 갤런당 총 50.5센트나 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오는 7월부터는 다시 물가 인상률이 반영돼 가솔린 갤런당 주정부 가스세 부담이 51.1센트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를 새로 구입하거나 매년 등록을 갱신할 때 내는 차량 등록세도 평균 $50 이상이 올랐습니다. 차량 등록세 인상폭은 차의 가치에 따라 $5,000 이하 차량의 경우 연간 $25 정도 올랐지만 $60,000 이상 고급차들의 경우 최대 $175까지 높아졌습니다. 이미 전국에서 가장 높은 가스세를 내고 있는 가주 주민들에게 추가 세금을 걷어 이미 존재하는 길과 교량의 보수를 위해 지나치게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LA타임스는 해당 법안이 주 전역의 교통 인프라 개선 기금 마련을 목적으로 갤런당 12센트씩의 가솔린세 인상과 자동차 라이센스 비용을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교량 및 도로 보수 작업이 지지부진한 상태라고 비판했습니다. 타운의 커뮤니티 클리닉인 MCCN이 다음 달부터 12세부터 17세 사이 한인 학생들의 화이자 백신 접종을 시작합니다. 보도에 이은 기자입니다. 한인타운 올림픽과 맨로에 위치한 커뮤니티 클리닉 MCCN이 오는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한인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접종을 실시합니다. 대상은 12세부터 17세 사이 한인 학생들로 여름방학 시작에 맞춰 오는 6월 7일부터 접종이 시작되며 주말을 제외한 월, 화, 수, 금요일에 거주지에 관계없이 해당 연령대의 학생들에게 백신 접종을 실시합니다. 현재 학교 일정으로 바쁜 어린 학생들이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마땅치 않다 보니 여름방학 기간에 맞춰 여유롭게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입니다. MCCN의 마크리 디렉터입니다. 너무 빨리빨리 하지 마시고 여름방학 때 6월, 7월달, 8월달에 천천히 예약하셔가지고 편하게 안전한 데서 이렇게 접종해가지고 8월 말서부터 9월 학교가 개학이 될 때 안전하게 학생들이 가서 수업할 수 있게 제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타운에서 한국어로 백신 접종을 도와주기 때문에 한인 가정에서 보다 손쉽게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접종을 위해 MCCN을 방문할 때에는 보호자를 동반해야 하는데 만일 타주에 부모가 거주하는 경우에는 현재의 보호자가 동반하면 된다고 합니다. 서류 미비자 또한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보호자가 오야 되고 학부모님이 같이 오셔야 됩니다. 그 사인할 게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example만 하면 LA 있는데 어머니는 텍사스 있다. 그러면 지금 같이 사는 보호자가 오서 사인을 해줘야 합니다. 사전 예약은 MCCN 전화번호 818-895-3100 익스텐션 730으로 연락하면 되는데 사전 예약 없이 워크인으로도 백신 접종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희입니다. 한국평통사무처가 제20기 민주평화통일회회 자문위원 후보자 신청을 받습니다. 대상은 만 18세 이상 재외 동포로 평화통일에 관한 동포사회의 여론 형성과 수렴, 자문과 건의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로 평화통일 관련 분야 활동가 혹은 연구자, 동포단체 구성원, 청년단체 인사 혹은 청년 관련 활동가, 여성단체 인사 혹은 여성 관련 활동가, 한글 교육기관 관련 인사 등입니다. 신청 희망자는 신청 서류를 오는 6월 14일 오후 5시까지 LA 총영사관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 서류는 후보 신청서, 신원 진술서, 여권 4번, 해외 범죄 기록 증명원 등으로 자세한 사항은 LA 총영사관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후보 결격 사유에는 동포사회 무리와 지탄을 받고 있는 인사, 부적절한 업소 운영 혹은 조직을 활용해 개인의 이익만 추구하는 인사, 조직 혹은 업체를 부적절하게 운영해 거주국과 마찰을 초래한 사람, 최근 5년 내에 평통위원회에서 해촉된 인사 등입니다. 한국의 민주평통사무처에 직접 후보 신청을 할 수도 있으며 관련 문의는 민주평통사무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평통위원 후보자 심사는 6월 중순에, 자문위원 위촉은 7월 말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20기 평통은 9월 1일에 출범합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인권 침해 논란에 휩싸인 불법 체류자 구금 시설을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연방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민 세관 단속국에 조지아주 어윈 카운티 내 구금 시설 운영 업체와의 계약을 최대한 빨리 파기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약이 끝나는 것과 함께 이 시설은 더는 불법 체류자들을 가둬두는 데 이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애틀란타 인근 오실라에 있는 이 시설은 현재 불법 체류자 300여 명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카운티의 소유지만 민간 업체가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이 시설은 최근 각종 인권 침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수용자 40명은 지난해 12월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민간 운용업체가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각종 보복과 부당한 의료 행위를 벌였으며 수용 환경도 열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인들도 많이 거주하는 다이아몬드바 지역의 한 주택에서 아시안 남성 1명과 여성 1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9시 52분경 다이아몬드바 지역 1500블럭 키오와 크레스트 드라이브에 위치한 주택에서 흉기 공격 관련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숨진 아시아계 남성 1명과 여성 1명이 발견됐습니다. LA 카운티 검시국에 따르면 이날 숨진 아시안 남녀의 신원은 각각 에드워드 콴과 로레타 호로 확인됐습니다. 수사당국은 사망 원인을 현재 수사 중에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 개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우나 LED 마스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LA 시각으로 5시 16분입니다. 월요일 5시대 퇴근길 교통 상황입니다. 5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향 가필드 애비뉴부터 속도 떨어집니다. 18마일대 정체 시작으로 콩코드 스트릿과 교차되는 지점까지 7마일에서 18마일대 속도밖에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110번 사우스와 교차 지점부터 다시 서행 시작되고 있고요. 로스펠리스 블루버드와 교차되는 지점까지 15마일에서 21마일대로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반대 5번 놀스 방향입니다. 마렌고 스트릿부터 20마일대 정체 시작으로 그랜드 비스타 애비뉴와 교차 지점까지 8에서 20마일대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710번) 사우스 방향 애틀란틱 블루버드 구간부터 18마일대 정체 시작됩니다. 60번 웨스트와 교차 지점까지 9에서 22마일대로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105번 이스트 방향입니다. 110번 놀스와 교차 지점부터 윌밍턴 애비뉴와 교차 지점까지 10에서 19마일대로 정체 현상 보이고 있습니다. 91번 이스트 방향 710번 놀스와 교차되는 지점부터 알버토니 스트릿까지 15마일에서 20마일대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110번 사우스 방향 마틴 루터 킹 블루버드부터 13마일대로 정체 심한 상태입니다. 110번 사우스 방향 올림픽 블루버드 구간 차량 한 대가 중간 차선 쪽에 현재 멈춰 있는 상황이고요. 110번 사우스 방향 이 때문에 버논 애비뉴부터 20마일대 정체 시작으로 101번 사우스와 교차되는 지점까지 11에서 20마일대 속도밖에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나시는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최대 도시인 뉴욕시가 가을 학기부터 모든 공립학교에서 원격 수업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9월부터 전원 등교에 수업을 들어야 합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빌 드 블라지오 뉴욕시장은 현지 시각 24일 MSNBC 방송에 출연해 올해 가을 학기부터 공립학교에서 원격 수업을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뉴욕시에 거주하는 학생 100만 명 가운데 60만 명이 원격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So I'm very pleased to announce New York City public schools will fully reopen in September. Every single child will be back in the classroom. I have talked to so many parents who have been wanting to hear this confirmed, and I am confirming it. 드블라지오 시장은 가을 학기에 일부 원격 수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코로나19 감염률이 급감하고
12살부터 화이자 백신을 맞을 수 있게 되면서 입장을 선회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갈수록 더 많은 아이가 백신을 접종하고 있고 어디서든 백신을 맞을 수 있게 됐다면서 바로 지금 학교를 완전히 열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가을 학기가 시작하는 9월 13일부터는 전원 등교의 수업을 들어야 하며 교사들도 학교로 전원 출근하게 됩니다. 가을 학기부터 원격 수업을 폐지한 미국의 대도시는 뉴욕시가 처음이라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미국 최대 도시인 뉴욕시의 전원 등교 방침은 완전 정상화를 향한 커다란 발걸음이자 경제 회복으로 가는 결정적인 조치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평가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심각한 코로나19 상황으로 2개월 앞으로 다가온 도쿄올림픽에 또 하나의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미국 정부가 일본 여행 경보를 4단계까지 올려 미국인에게 여행 금지를 권고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최근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하루 100만 명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도쿄도 등 전국 10개 광역자치단체로 긴급사태도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감염자 확산은 여전합니다. 그나마 줄었다는 게 하루 4,000명 이상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이처럼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는 일본에 대해 여행 경보를 올렸습니다. 3단계인 여행 재고에서 가장 높은 4단계인 여행 금지로 올린 겁니다. 미국민들에게 일본에 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미국 보건당국자들은 특히 일본의 백신 접종률이 너무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Well, I mean, if you have such a low level of vaccination, of course there's a concern. That's up to the Japanese authorities, what they're going to do in their country during the Olympic season. 일본 내에서는 올림픽을 취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이 실시한 지난 15일에서 16일 18세 이상 여론조사에서는 올림픽을 취소하거나 다시 연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83%에 이르렀습니다. 또 개최를 반대하는 서명운동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가장 큰 우군일 수 있는 미국 정부조차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선택한 셈입니다. 일본 정부로서는 올림픽 적자보다 자국민의 생명을 우선해야 한다는 압박이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미국에서 경제 정상화가 점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항공 여행객이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90%를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NN에 따르면 교통안전청의 통계를 인용해 일요일인 어제 미 전역에서 공항 검색대를 통과한 여행객이 186만 명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팬데믹 이전인 2019년 5월 메모리얼데이 연휴 직전 일요일에 항공 여행객 약 210만 명의 90%에 달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터졌던 지난해 같은 시점에 항공 여행객은 26만 7천 명에 그쳤습니다. 이 수치는 또 일주일 전에 팬데믹 사태 후 하루 최대 항공 여행객 기록을 깬 것이라고 CNN은 전했습니다. 통상 여름철의 시작으로 여겨지는 메모리얼데이 연휴를 일주일 앞두고 항공기들은 손님으로 거의 꽉 차는 상황입니다. 2019년 국내선 여객기당 평균 99명의 승객을 태웠는데 최근 평균은 98명입니다. CNN은 또 어제까지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집계를 인용해 미국 50개 주 가운데 절반인 25개 주와 수도 워싱턴 DC에서 성인의 절반 이상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쳤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에는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커네티켓, 하와이, 메인,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미시간, 뉴햄프셔, 뉴저지, 뉴멕시코, 뉴욕, 오리건, 펜실베니아, 버지니아, 워싱턴 주 등이 들어갑니다. 백신을 다 맞은 성인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메인주로 62%에 달합니다. 또 오늘 기준으로 이들 25곳 가운데 커네티켓, 메인, 매사추세츠, 벌먼트주에서 전체 주민의 절반 이상이 백신 접종을 마쳤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이 미국 경제 회복의 주된 원동력이 되고 있다는 통념이 현재로서는 틀린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오늘 백신 접종자보다 오히려 미접종자가 대면 경제 활동과 소비를 더 빠른 속도로 늘린다고 보도했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카디파이가 지난달 모바일 리워즈 플랫폼인 드랍 이용자 1,600명의 신용, 현금카드 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 백신을 맞을 계획이 없다고 답한 소비자들이 엔터테인먼트 관련 장소
장소에서의 지출을 코로나19 대유행 직전인 작년 1월보다 20% 늘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최소 1회 이상 백신을 접종한 이용자들의 엔터테인먼트 현장 지출은 같은 기간 10%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데이터 분석 업체 어니스트 리서치의 또 다른 조사에서는 공항, 호텔, 극장과 같은 대면 서비스 업체의 유동 인구가 백신 접종률이 낮은 주에서 더 빠르게 회복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로 민주당 주지사들이 다스리는 해당 주들이 코로나19 사태 내내 상대적으로 엄격하게 영업활동 규제를 한 가운데 백신 접종률이 45% 이상인 거의 모든 주는 지난해 대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승리한 곳들이라고 어니스트 리서치는 전했습니다. 전염병 권위자인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자연적으로 발생했다는 확신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코로나19가 중국 우한의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기원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연방정부의 비공개 보고서가 있다는 보고가 나온 가운데 감염병 권위자도 같은 맥락의 발언을 한 것입니다. 팍스뉴스와 더 힐에 따르면 파우치 소장이 지난 11일 팩트체크 행사인 유나이티드 팩트 오브 아메리카에 나와 여전히 코로나19가 자연적으로 발생했다고 확신하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사실 그렇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나는 그것에 대해 확신이 없고 우리 능력이 허용하는 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가 찾아낼 때까지 중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계속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또 지난 18일 상원 청문회에서 당신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연구소에서 이뤄진 연쇄적 배양으로 발생했을 수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겠느냐는 랜드폴 상원 의원의 질문에 명시적으로 동의 의사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대신 나는 중국인들이 무엇을 했을지에 대해 어떤 설명도 갖고 있지 않고 그리고 나는 중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추가 조사에 전적으로 찬성한다고 말했습니다. 폴 상원 의원은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가 미 국립보건원의 자금 지원을 받아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연구하다가 이게 유출됐다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연구소 유출설을 주장해왔습니다. 이 가설은 미국의 우파 매체와 정치인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스캇 고틀립 전 FDA 국장은 오늘 CNBC에 출연해 코로나19가 중국 우한의 바이러스 연구실에서 유출됐다는 정황 증거가 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제약사 화이자가 오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의 부스터샷, 즉 추가 접종에 대한 임상시험을 시작했습니다. 화이자는 이날 자사의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분과 폐렴구균 백신 후보인 20VPNC를 동시에 맞는 임상시험에 참여한 참가자들에게 주사를 접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임상시험의 주요 목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뒤 6개월 뒤에 후속 결과는 물론 두 가지 백신을 동시에 접종했을 때의 안전성을 살펴보기 위한 것입니다. 임상시험에서는 또 다른 백신을 추가했을 때 각각의 백신이 유발하는 면역 반응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부스터샷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약화한 백신의 면역 효과를 연장하거나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 등 새롭게 등장한 위협에 대처할 수 있도록 면역 효과를 강화, 보완하기 위해 추가로 맞는 백신을 말합니다. 폐렴구균 백신은 폐렴처럼 폐렴 연쇄 상구균 박테리아로 인해 생기는 질환을 예방하도록 도와줍니다. 이번 임상시험은 이 회사의 코로나19 백신 3상 임상시험에 참여했고 최소한 6개월 전에 백신 2차분을 맞은 65세 이상의 고령자 6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세계보건기구 수장이 3주 안에 사망자 수가 지난해 총 사망자 수를 넘어설 것이라고 경고하며 부자 나라들의 백신 기부를 촉구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 정상은 전염병 대유행을 예방하기 위한 국제조약 체결을 추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부자 나라와 가난한 나라의 백신 불평등이 전염병 대유행을 영구화하고 있다. 거브라야수스 WHO 사무총장의 진단입니다. 그는 세계보건총회 개막연설에서 현재 추세로 볼 때 향후 3주 안에 사망자 수가 지난해 총 사망자 수를 추월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9월까지 모든 국가 인구의 10%, 연말까지 30%가 접종할 수 있도록 코백스에 백신을 기부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We can only lay a solid foundation for a safer world with a common commitment to solidarity, equity and sustainability. WHO는 코로나19 백신의 약 4분의 3 이상이 10개국에서만 접종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코백스가 125개 국가 및 지역에 7,200만 회분의 백신을 전달했는데 이는 해당 지역 인구의 1%를 겨우 넘긴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한편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전염병 대유행 예방 조치와 관련해 재정 지원 확대 등을 통한 WHO의 역할 강화를 제안했습니다.
대유행으로 번질 수 있는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WHO가 신속하게 해당국을 방문하고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메르켈 독일 총리는 지난해 국제사회가 코로나19 대유행 확산을 막는 데 실패했다며 정보 교환을 의무화하는 등의 국제조약 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미 국방부는 미국이 한국군에 백신을 제공하기로 한 한미 정상 간 합의를 지지하며 배포 방안과 시점 등 구체적 사항에 대해 협의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국방부는 우리의 동맹인 한국에 백신을 제공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분명히 지지한다며 미국에게 백신 비축분에서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 커비 대변인은 그러면서 해당 백신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배포할지에 대한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1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국군 55만 명에게 자국이 보유한 백신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대만이 언급된 것과 관련 대만 해협에서 무력 충돌이 있을 경우 한국에 무엇을 기대하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커비 대변인은 그것은 우리가 아니라 한국 정부가 얘기할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미국의 대만 정책에 대해 우리는 일방적인 현상 변경을 원치 않으며 대만 관계법에 따라 대만의 자주 국방을 계속 지원할 것이라면서 우리의 대만 관련 정책이 변한 것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는 두 정상은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전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이 고통을 줄이려는 명분으로 치사량의 약물 주사 대신 총사령을 요구한 사형수의 요구를 기각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미주리주 사형수 어니스트 존슨이 독극물 주사형 대신 총사령을 받게 해달라고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지난 1994년 3명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존슨은 뇌종양에 의한 간질과 외과 수술로 인한 뇌 손상 병증을 앓고 있습니다. 존슨은 독극물 주사형은 큰 고통을 야기하며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형벌을 금한 수정헌법 8조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고통을 줄이기 위해 치사량의 약물 주사 대신 총사령을 요구한 것입니다. 하지만 보수 진영의 연방대법원은 진보 성향의 대법관 3명의 반대 의사에도 이를 거부했습니다. 앞서 세인트루이스의 제8순회 항소법원은 작년에 존슨의 요청이 러셀 버클루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받았다면서 이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2019년 버클루 재판에서 치사량의 가스 사용이 독극물 주사보다 덜 고통스럽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버클루 측의 치사량의 가스 사용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버클루는 치사량의 주사로 형이 집행됐습니다. 이 치사량의 가스 사용이 고통을 경감한다는 증거가 없기에 기존대로 독극물 주사를 통한 사형 집행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존슨 측이 이 판결에 차관해 고통 경감을 목적으로 총사령이라는 대체 사형 집행 방안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한편 미국 내에서 사형제는 전체 50개 중 27개 주에서 연방법에 따라 허용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1990년대 이후 미국인의 지지가 감소하면서 사형제는 논란이 되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하고 있습니다. 아시안 아메리칸 어드밴싱 저스티스를 비롯한 20여 개의 아시안 권익옹호 단체들이 오늘 LA 통합교육부 산하 학교에서 발생한 아시안 인종차별, 증오범죄와 반아시아 정서를 막기 위해 필요한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이은 기자입니다. 늘어나는 백신 접종률과 낮아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률로 가주경제가 오픈되면서 학생들의 대면 수업 복귀가 기대되지만 많은 아시안 학생들이 코로나 팬데믹 동안 늘어난 증오범죄로 인해 캠퍼스로 돌아가기를 꺼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4일 LA 통합교육부 건물 앞에 아시안 아메리칸 어드밴싱 저스티스 LA를 필두로 한미연합회 등 22개의 아태계 커뮤니티 단체들이 집결해 아시안 학생들을 증오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안모색을 LA 통합교육부에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아시안 학생들의 대면 수업 등록 감소를 초래하는 일련의 반아시안적 공격이 최근 급증하는 데 우려를 표하고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LA 통합교육부 측에 커뮤니티 단체들과 함께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증오범죄 대처 트레이닝을 마련할 것, 인센티브를 통해 교직원들의 참여를 독려할 것, 아시안 학생들 대상으로 한 괴롭힘을 포함한 각종 폭력 행위에 대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투명하고 명확한 프로토콜을 수립할 것,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사회적, 정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시안 아메리칸 어드밴싱 저스티스 LA의 도나탱 교육 형평성 조정관입니다.
And we are asking them to do so in partnership with Asian Americans Advancing Justice and partnering organizations to identify incentives or provide motives for teachers and staff to prioritize the implementations of these trainings. LA 통합교육국 오스틴 뷰트너 교육감은 아시안 증오범죄를 겪은 어린 학생들을 도와주기 위해 다가오는 해에 캠퍼스 내에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담당하는 카운슬링 인력을 2배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In the coming year, we'll be doubling the number of mental health personnel in our schools. Let's just stand that a moment. 한미연합회의 유니스 송 대표는 현재 통합교육군의 교직원 대상 증오범죄 교육은 의무화는 아니지만 교직원들의 관심은 뜨겁다고 전했습니다. 교육자들이랑 모든 그런 스태프들 분들이 교육을 제대로 받으셔가지고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법과 학생들이 불안함과 그 불안함을 벗어나게 해주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런 미팅을 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LA 통합교육부에서 아시안 증오범죄 피해를 입었던 피해자 학생이 참여해 학교 내 아시안 증오범죄 대응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지적했습니다. LA 카운티 예술고등학교 10학년이자 학생운동가인 중국인 2세 밀리라오 양은 캠퍼스 내에서 증오범죄 피해를 입었으나 교사가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았다며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증오범죄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She wasn't willing to kind of work with me on that, and she was like, I'm already preoccupied with my own things, but I feel like, this was a very serious issue, at least for me, and it was impacting my studying, my ability to, 이날 기자회견에는 아텍에는 물론 아랍, 무슬림 연합단체 관계자들도 대거 참여해 교내에서 발생하는 아시안 증오범죄에서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함께 촉구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윤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 법무부가 추진 중인 검찰 조직 개편안에 대한 내용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를 상당 부분 제한하는 내용이 추가로 파악된 건데요. 이 사실상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직접 수사가 가능한 일부 방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전국 지방검찰청 산하엔 41개 지청이 있습니다. 규모에 따라 크게 3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법무부 조직 개편안은 이 가운데 차지지청 10곳과 부치지청 15곳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개편안대로라면 이들 지청은 앞으로 경찰 공무원 관련 인지사건을 제외하곤 아예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 수사 개시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예외적으로 검찰총장이 요청해 법무부 장관 승인이 떨어진 경우에만 임시 조직을 만들어 수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당장 검찰 일선에선 장관의 수사 개입으로 비칠 수 있다며 거센 반발 조짐이 일고 있습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대검 반부패부장 시절 일선지청의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이걸 합법화하는 거냐는 격앙된 반응도 나왔습니다. 사실상 개별 사건의 수사 여부를 장관이 결정하게 돼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검찰청법 위반이라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이번 개편안이 사실상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이른바 검수완박이란 비판도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개편안은 지청보다 규모가 큰 지검도 전담 부서를 제외한 일반 형사부는 총장의 승인이 없는 한 6대 범죄 수사를 개시하지 못하는 방안이 명시돼 있기 때문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번 조직 개편 추진에 대해 올해 초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숙제 성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반부패부와 강력부를 통폐합하고 수사협력부서를 신설하는 조직 개편안을 일선에 보내 의견을 수렴 중입니다. 검찰 조직 개편안을 놓고 검찰 안팎에서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이라 오는 26일 열리는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도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은수미 성남시장의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시장실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지난 2월 성남시청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적이 있는데 시장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처음입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성남시청에서 경찰 수사관들이 자료를 가지고 나옵니다. 은수미 성남시장이 캠프 출신 인사들을 부정 채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자료 확보를 위한 강제 수사를 벌인 겁니다. 이 당시에 지금 압수수색한 이유가 있나요? 어떤 자료 오늘 받아가시는 겁니까? 유의미한 자료 있었나요? 은 시장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은 지난 2월 1일 이후 두 번째지만 시장실을 압수수색한 건 처음입니다. 경찰은 은 시장의 집무실과 관련 부서 10여 곳을 포함해 서현도서관 등 모두 14곳에 수사관 18명을 투입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물 분석을 통해 은 시장이 실제로 부정채용에 관여했는지 등 혐의 소명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은 시장 캠프 출신들의 부정채용 의혹이 처음 불거진 건 지난해 9월. 선거 캠프 자원봉사자 출신 박모 씨가 국민청원 게시판에 분당 서현도서관 공무직 부정채용 주장을 제기하면서부터입니다. 이후 이모 성남시청 전 비서관은 지난 1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성남시 공공기관 채용비리 신고서를 냈습니다. 은 시장 캠프 관련 인사 27명이 성남시와 시립도서관 등 6곳에 부정채용됐다는 의혹으로 인사 관련 간부급 공무원과 전 선거 캠프 종합상황실장 등 모두 39명을 조사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씨는 성남시가 자격 요건을 캠프 출신 내정자에게 맞게 바꾸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며 부정채용에 대해 은 시장에게 꾸준히 보고했지만 묵살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검찰도 은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지난 2018년 10월 수사자료를 유출한 성남 수정경찰서 소속 A경감을 구속 기소한 뒤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두환 씨의 항소심 첫 재판이 또 연기됐습니다. 이번에는 전 씨 탓보다는 법원이 전 씨에게 기일 통지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피고인 전두환. 재판장이 피고인을 불렀지만 법정안 어디에도 전 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예고한 대로였습니다. 제가 검토한 바로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변호인이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이 출석하는 한 피고인의 방어권에 제한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항소는 해놓고 재판은 출석하지 않는 태도에 고소인 측은 전 씨를 법정 구속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전 씨의 불출석은 사법부를 우롱하는 것이라며 재판부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우리 재판부가 얼마나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너무나 무력하게 보이고 또 공의롭지 못하다 이렇게 국민들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기일에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리지 못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법원이 어이없는 실수로 전 씨에게 재판 기일 통지를 누락해버린 겁니다. 애초에 재판부는 전 씨가 이번까지 2차례 불출석하면 재판을 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소환장을 보내지 않은 탓에 재판 개정도 못한 채 10분도 안 돼 마무리됐습니다. 법원의 착오로 또다시 미뤄진 전두환 사자 명예훼손 사건 항소심 첫 재판은 다음 달 14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우위로 올라선 이준석 최고위원이 당심까지 확보하겠다며 대구로 향했습니다.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신예들이 치고 나가면서 경선 규칙을 둘러싼 중진들의 경제도 치열해졌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최연소 당대표 후보인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내로라하는 중진 후보들을 제치고 압도적 1위 자리를 차지한 겁니다. 당내 대권 주자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지까지 이어졌습니다. 중진들은 즉각 견제에 나섰고 신진들은 반박했습니다. 멋지고 예쁜 스포츠카를 끌고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요. 정말 짐을 잔뜩 실은 화물 트럭을 끌고 좁은 골목길을 가야 되거든요. 저는 과거의 영광은 좀 뒤로 하고 이제는 경쾌하게 그리고 또 아주 깨끗하게 움직일 수 있는 전기차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대표가 되려면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당원 투표에 관문을 넘어야 합니다. 예선에선 50%, 본선에서도 70%는 당원 투표가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을 포함해 당권 주자들이 너도 나도 TK를 찾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을지도 관건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자만 조사하면 중진이 더 유리할 거라는 주장 때문에 역선택 방지 조항을 두고도 갈등이 빚어지는 겁니다.
설랑설레하면서 토론을 했습니다마는 그거에 대해서 새로운 결정은 안 했습니다. 국회의원 경험이 없는 영선의 이른바 이준석 신드롬은 돌풍을 넘어 판을 뒤흔드는 태풍이 돼가고 있습니다. 신구 대결구도 속에 중진들도 본격적인 견제에 나서면서 경선 열기가 점점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YTN 부정원입니다. 뉴욕 증시는 기술주들이 크게 오르면서 상승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186.14포인트, 0.54% 오른 34,393.98로 장을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41.19포인트, 0.99% 상승한 4,197.05를,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90.18포인트, 1.41% 뛴 13,661.17을 기록했습니다. 투자자들은 비트코인 가격과 기술주 움직임, 물가 상승 우려 등을 주시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다시 20% 가까이 반등하며 39,000달러대까지 올라섰습니다. 주말 동안 31,000달러까지 떨어졌다가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날 업종별로 기술주와 통신 관련주가 1.8%가량 오르며 상승을 주도했고 부동산과 임의 소비재 관련주도 1% 이상 올랐습니다.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주가가 하락하면 저가 매수세가 이어져 증시가 지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 유가는 이란의 핵 합의 복원 가능성에 대한 회의론이 커지면서 상승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7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장보다 2.47달러 오른 배럴당 66.05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는 5월 17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유가는 최근 들어 이란의 핵 합의를 위한 당사자 간 협상에서 진전이 있다고 밝히면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전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이란이 제재 해제를 위해 핵 합의에 복귀하려는 조짐이 아직 보이지 않는다고 언급하면서 분위기는 반전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ABC 뉴스에 출연해 이란이 해야 할 일을 하기로 할 의지가 있는지 또 준비됐는지 여부는 아직 우리가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이게 시험대이며 우리에겐 아직 답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은 지난달 초부터 오스트리아 수도 빈에서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 독일 측과 만나 핵 합의 복원을 협상 중이며 미국과는 간접적으로 접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영화 007 시리즈 제작사로 유명한 MGM 인수를 눈앞에 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오늘 아마존과 MGM의 계약 타결이 임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MGM의 보통 가격 표현은 90억 달러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화로 약 10조 1,385억 원입니다. 1924년 설립된 MGM은 007 시리즈를 비롯해 로키와 매드맥스 등 세계적인 히트 영화의 판권을 소유하고 있는 헐리우드의 주요 제작사입니다. 영화뿐 아니라 TV 프로그램도 제작하는 MGM이 보유한 컨텐츠 가치는 1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대형은행 웰스파르고가 테슬라 목표 주가를 590달러로 제시하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세 가지 중대한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CNN 방송에 따르면 웰스파르고가 제시한 목표주가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인 21일 종가와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서 웰스파르고는 최근 주가 하락에도 테슬라가 여전히 비싸 보인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전기차 배터리의 주요 원자재 비용이 지난 1년 동안 50% 이상 상승했다며 전기차 한 대당 1,375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서 마진이 줄어들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5월 24일) 월요일 오늘 밤과 한 주간 날씨입니다. 화요일인 내일 약간 흐리지만 낮 기온 여전히 예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수요일부터는 이틀간의 반짝 더위 기세는 꺾이겠고 한 주간 낮 기온은 예년 기온을 유지하거나 살짝 웃도는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내일 낮 최고 83도입니다. 밤 최저 기온 60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 84도, 61도,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82도, 51도, 해안 지역의 내일 낮 최고 71도, 밤 최저 59도입니다. LA 지역 오늘 밤 약간 흐리겠습니다. 밤 최저 기온 62도입니다. 한국은 오늘 전국 대체로 흐린 날씨 보이다가 오후 들면서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낮 최고 기온 화씨 65도, 밤 최저 기온 화씨 49도입니다. LA 시각으로 5시 55분입니다. LA 지역의 현재 기온 81도, 습도 24% 나타내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오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오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오나 LED 마스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6시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2부가 방송됩니다. 친구, 마음을 나누는 가족이지. 젊을 때나 지금이나 함께 같은 세월을 살아가는 게 참 소중해. 한결같이 옆에서 성실하게 있어줘서 든든해. 한 번 더 걷고 한 번 더 웃어야지 건강하게. 아프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건강하게 신영 화이팅! 한결같은 성실함으로 건강 버팀목이 되어주는 서울 메디칼 그룹.